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1단원의 두 번째 화폐와 환율의 계산 두 개의 소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와 환율. 화폐란 교환경제 사회에서 상품의 유통과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자 교환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화폐의 가치란 화폐가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해서 구매력을 뜻합니다. 물가지수의 역수에 의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 물가가 오르면 똑같은 물건이어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화폐의 가치는 국내적으로는 상품의 구매력을 갖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로 표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화폐를 살펴보면 미국 달러는 USD라고 보통 얘기하죠. 달러 기호인 얘를 축약해서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 USD라고 씁니다. 1달러는 100센트로 나눠집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기호와 비슷한 이 모양대로 불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로 통화 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통화이고 유로국 16개국의 유럽연합 가입국과 가입하지 않은 9개국 28개의 나라에서 사용합니다.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미국 달러를 앞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국가, 우리 주변 주요 국가를 또 살펴보시면 중국은 위안이라고 하고 인민폐라고도 합니다. CNY라고 쓰고 기호로 이렇게 쓰네요. RMB를 쓰기도 한답니다. CNY, 주로 CNY라고 많이 쓰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일본 N. 자, 일본 N은 그 엔화를 나타내는 기호, 얘가 중국의 위안의 기호와 같기 때문에 위안은 수평선이 하나인 얘로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환율을 공부하겠습니다.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외국 화폐와 비교한 자국 화폐의 값어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고, 외환의 수요는 수입이나 자국민의 해외여행, 그 다음에 해외 투자와 유학 등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외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수입을 하면서 물품 대급을 지급을 하겠죠. 해외여행을 하면 달러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외환이 필요하겠죠. 자, 외채를 상환 시 달러로 갔기 때문에 외환이 필요로 합니다. 외환의 공급은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외국인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니까 외환이 공급, 국내 투자 차관 도입 시 발생합니다. 자,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 달러를 살 때 예를 들어서 1,1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던 것이 환율이 상승하면 1,200원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1달러를 똑같은 1달러를 사는데 1,100원이 아닌 1,200원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니까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 1,200원이었던 1달러 가격이 1,000원이나 900원으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 셈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원화
가치가 하락,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1100원에 산 볼펜 하나를 1200원 주고 사야 하는 일이 생기죠. 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환율과 원화 가치는 서로 반대가 되겠네요. 다음, 예제 1번. 미국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면 중국 돈으로 얼마인지를 구하라 되어 있네요. 미국 돈을 팔 때 일단은 원화로 바꿔야겠죠. 팔 때는 1달러에 지금 1085.18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을 곱해주면 100달러는 108,518원이네요. 자, 그러니까 한국 돈 108,518원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려면 중국 돈을 사야 되죠. 중국 돈을 살 때는 1위안을 살 때 177.95원이 필요하니까 방금 구한 108,518원을 177.95로 나눠주면은 609.8, 따라서 609.8 위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다음 표는 미국, 일본, 유럽의 환율 시세 표이다. 일본 엔화의 경우는 기본이 100엔임을 유의해라. 일본 여행에서 그 10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한다. 수수료를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참고로 하나로 외화를 살 때 수수료는 현찰 살 때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고 외화로 하나를 살 때는 매매 기준율에서 현찰 팔 때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1달러를 사려고 합니다. 매매 기준가는 1104.5원이죠. 하지만 달러를 사고 팔 때 1104.5원으로 사고 팔면 은행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은행에서 수수료를 챙기겠죠. 팔 때는 우리가 미국 1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1104.5달러를 1달러를 살 때 먼저 할까요? 네, 살 때 먼저 하겠습니다. 1달러를 살 때 1104, 여기 무시하고 설명할게요. 1104원을 주면 될 것 같지만 수수료가 붙어서 더 많은 돈, 그러니까 1123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여기서 이거 뺀 값이 되겠죠. 살 때의 가격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면은 수수료가 되겠네요. 반대로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1달러를 가지고 가면 1104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값을 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챙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매매 기준율에서 팔 때 금액을 뺀 값만큼 은행에서 수수료로 챙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일본 여행을 위해 1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한다. 수수료를 계산하라. 보시면 지금 일본 엔화를 살 때 여기죠. 1111.48. 수수료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19.11. 자, 19.11인데 이게 일본은 100엔 기준이라고 그랬죠. 100엔 기준. 근데 우리는 1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하니까 1000배를 해줘야겠네. 여기다가 1000배를 곱해주면 그러면 19,110원이 되겠죠. 수수료는 19,110원. 얘가 수수료고 필요한 원화는 여기에다가 1000배 곱해주면은 1000배 곱해주면 네 111만 1480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값만 지불하면 되고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풀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문제 5번도 지금 풀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풀이는 무시하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5번을 보니까 예제 1의 표에서 미국 달러 100달러를 은행에서 우대 고객으로 환율 우대 쿠폰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쿠폰 우대율에 따라 환전하면 중국 몇 위안인지를 계산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달러를 일단은 팔아야 되죠.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팔 때 가격을 보니까 여기 있죠. 자, 매매 기준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에서 이 금액을 뺀 값이 수수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쓸까? 여기다가 팔 때 달러를 팔 때는 기준 금액이 1104.50. 자, 여기서 팔 때의 가격 1085.18. 자, 이 값을 빼면 19.32가 나오는데 지금 환율 우대가 70%, 환율 우대 70%.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에 대한 우대율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70%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19.32에 대한 70%는 0.7 곱해주면 계산기 두드리면 13.52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팔대 금액은 여기 원래 팔대 금액은 1085.18에다가 수수료를 아까 19.32를 19.32를 더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쿠폰을 이용하면 1달러에 1085.18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13.524를 더한 값을로 쳐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1098.704원으로 이 값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 19.32에 대한 70%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 때 금액 기준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서 1달러에 이만큼의 돈을 환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달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109870.4. 다시 말해서 109,870.4원이 되겠네요. 자, 이 돈을 이제 중국 위안으로 바꿔야 되죠. 중국 돈은 지금 살 때 177.95원인데 수수료는 여기서 166.31원을 빼면 되죠. 살 때는 177.95원에서 166.31원을 빼면 이게 11.64입니다. 자, 11.64에 대한 0.7을 곱해주면 얘가 8.148이 나오고 살 때 금액은 정상대로라면은 1위안에 177.95원을 지불해야 되지만 이만큼을 낮춘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77.95에서 8.148을 빼주면 169.802 1위안에 169.802원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위안에 169.802원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647.05 단위는 위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환율의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다 되어 있죠.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국내 화폐 단위가 바로 환율이다. 달러에 대한 환율 하면은 외국 통화 1단위는 1달러죠. 1달러를 살 때 우리나라 돈이 얼마 필요한가가 바로 환율이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1달러에 대해 지불하는 원화 가격이 1200원이면 환율은
1200 대 1. 그냥 편하게 1200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환율 표시에서 기본 통화는 분모에, 가격 통화는 분자에 되어 있습니다. 자, 환율은 기본 통화 분의 가격 통화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외환 시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스크린은 환율을 미국 달러 1달러와 교환되는 각국의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미국 1달러가 일본의 100엔과 교환된다면 달러가 분모에, 엔화가 분자에 표시되고 달러당 100엔으로 읽는다. 이처럼 자국 화폐 단위 1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외국 화폐의 단위를 표시하는 환율을 간접 표시 환율 또는 미국식 표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반대 얘기죠. 아까는 이제 기본 통화가 분모에 있는 거고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해서 지불하는 국내 화폐 단위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반대로 지금 자국 화폐 1단위에 대해서 지불하는 외국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환율을 간접 표시 환율이라고 하고 이를 미국식 표시라고 한다. 간접 표시 환율은 역수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했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평가 절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돈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환율이 하락하면 1달러에 900원.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올라간다 해서 평가절상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었다는 뜻입니다. 원화의 평가절상은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환율이 낮을 때 이제 수입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환율이 오르면 같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하므로 가격이 오른 셈이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제 3번. 어느 회사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위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장 예산이 600만 원이었다. 5월 10일 환율이 1000원이었고 떠나기 이틀 전 환율은 1500원으로 환율을 상승하였다. 5월 10일 날 예산 600만 원으로 가지고 몇 달러를 환전할 수 있겠는가? 5월 10일은 1달러에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여기 6000배 하면 되죠. 6000배. 따라서 6000달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5일 날에는 환율이 1500원으로 환율이 올랐네요. 1달러가 1500원이니까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4000배가 됐죠. 4000배가 됐으니까 그냥 600만원 하나 둘 셋 넷 얘를 달러당 가격 1500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 2개 지워주고 15분의 60은 4000 달러가 답이 되겠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수입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수출이 증가하겠죠. 원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1달러당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 800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상대적으로 더 값어치가 있게 되겠죠.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원금 상환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네요. 자, 화폐 가치란 복습을 하면 구매력을 뜻합니다. 기본 통화는 분모에, 가격 통화는 분자에 표시합니다. 자, 기본 통화와 가격 통화가 바뀌면 역수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